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시황이 상당히 좋죠. 부채 한도 협상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드디어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종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바로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신장이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 또 그런 소식이 확실하게 확정적인 사건으로 팩트화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지난 4, 3년 동안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리포트를 크게 해드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다시 지난 한 2020년 생각이 조금 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 대한 FDA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24조 원 시장인데 그 중에서 셀트리온이 적당하게만 매출 시장을 점유해만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리포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늘 제가 기다리는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커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 당연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작점이 지금 5월 23일 날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7월달 하반기에 많이 성장을 하겠죠. 이 점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쿼터에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램시마 SC 기존에 매출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유플라이마라고 지금 이것이 새롭게 미국에 진출하는 내용이다라고 휴미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같은 내용이긴 한데 드디어 FDA 승인이 5월 23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도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달부터 생산 판매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도가 소식이 나왔을 때 이런 거 같은 건 뉴스를 보고 앞으로 진행될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높게 잡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0월 달쯤에 램시마 SC도 판매 허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휴미라하고 램시마 SC하고 동시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2024년 정도에는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주가로 반영되는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하시면 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투자의 기간을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동사가 예측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매출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만 나타난다 그러면 주가는 적어도 300%, 400% 올라줘야 되는데 어떨까?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적어도 100% 이상의 상승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거면 지금 주가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과거로의 복귀, 백두 노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잘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휴미라 관련된 소식은 5월 23일 FDA 승인 내고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월 1일부터 생산 출시하기 시작을 하고 판매를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블라이마는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고농도 제형이라고 하는데 이 고농도 제형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 4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은 캐파로다가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조업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갖다 단가를 낮춰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마진율을 높여가는 것. 그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 플러스에다 생산 능력이 항상 받쳐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보험 등재도 되고 또 각국 그런 거잖아요. 약국에서 판매를 해서 마진 많이 남는 제품을 갖다가 아무래도 많이 꺼내놓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약국에서 알바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약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 보신 적은 없을 텐데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요.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우리 그 약사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요거를 팔아라. 같은 약인데 요게 더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요걸 권장해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리베이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하는 것이 제약업 중에 우리가 생산 그 루틴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들은 좀 그렇죠. 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앞에서 살짝 언급했잖아요. 이러고 만드는 과정에서 고농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패스하고 산도즈하고 암젠. 근데 암젠이 저번에 1월 달에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후발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큰 시장에서 한 회사일 걸 다 우리가 이용하진 않죠. 보통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럼 초기에 조금 영업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PBM,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 여기에 등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 결정이 나야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거기에 내용들이 뭐냐? 가장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은 고농도 제형을 갖다 허가 획득했냐? 이건 당연히 했고요.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는 이건 뭐 그들 내용에 앞에서 이야기되었지만 결국은 생산 캐파가 많아야지 많이 생산해서 단가를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의 수익성, 리베이트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3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자본주의에서는 더 마진 많이 남는 약을 사용하는 것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산할 우리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약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면 3-4개를 더 출시해야 되는데 올해 나오는 2개 말고도요.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지속적인 매출과 신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턴어라운드 하는 가장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많은 예를 들면 제약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유한야행 막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분야가 앞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또 셀트리온한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셀트리온은 다 해낼 거다라고 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오래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럼 올해는 주가는 언제쯤 올라요? 라고 하면 제가 딱 여기만 봐드릴게요. 여기, 요 구간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입니다. 여기요. 3분기요. 4분기, 여기 넘어가는 거죠. 당연하겠죠. 뭐 미국에서 7월달부터 판매되니까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2분기가 가장 지금 사실은 안 좋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가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1분기 때 뒤에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작년 4쿼터에서 우리 1쿼터 넘어오는 과정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 그것이 바로 전환의 모습을 처음 나타낸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과거에 일찍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좋았을까요? 그닥 그렇게 좋았진 않았어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테고요. 자, 그런 거 우리가 보지 말고 지금부터 모멘텀의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즐겨 나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 좀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정도에 다시 팩트가 나오지 않을까. 주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태가 이렇고요. 우리가 기대치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기대치의 수직 상승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고려해 보면 거기서 잘 정착만 하면 주가의 상승과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서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들도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전을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병원 갈 것도 안 가게 되고 뭐 활동도 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 상황은 끝났고 종결이 되고 나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한 번 시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번엔 좀 더 길게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실제로 구현된다. 라고 믿어야지 뭐 뵐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예상하는 건데 이게 아니면 근데 가는 과정에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판매가 다소 예상보다 부진하다. 혹은 리베이트량이 좀 더 늘어나서 마진율 좀 감소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아무려면 그 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되게 춥잖아요. 무릎도 많이 시리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런 것처럼 이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한참 더운 여름에 아이 그거 뭐 좀 참을만한가? 글쎄요 좀 생각은 해보긴 하겠지만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 유럽인들 같은 경우 덩치도 크고요. 무릎 관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비만 환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뇨병도 많고요. 무릎 관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당연하겠죠. 한국 사람들의 그 노인들의 그런 문제는 근로 조건이나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생태적으로 보면 덩치 큰 사람이 훨씬 더 관절 부분은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내용들도 아니고요. 경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충분히 시장을 결국 마켓 쉐어를 나눠가는 것들이고 한국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서회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고 마케팅도 강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복귀를 한 거 우리한테 또 좋은 예를 들면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임상 통과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 후로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221평 수렴하고 실질적으로도 안 좋았잖아요. 1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생각하고요. 지금 1분기 넘어오면서 조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올라왔고 드디어 모멘텀을 받을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소식이 좋은 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소식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많이 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처음 날이에요. 21 이동평균선이 221 이평으로 올라오는 것.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들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면 가운데 자리로 몰리는 파형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윗단에서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아주 매수하기 무난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7월달로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클 거고요. 또 10월달에 좋은 모멘텀, 그 또 한 번의 허가가 나오고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업사이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7월 좀 쉬었다가 다시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래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17만 원대니까 매수할 만하지만 30만 원이면 어떠십니까?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뒤도 볼 것도 없어요. 차트 분석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연속돼서 이어지는 매출이거든요. 바로 이게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의 그 장점이자 또 한편으로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매출 성장이익이 정체되는 또 과정에서는 또 주가가 또 희마리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2024년도까지는 성장하는 모델을 갖다 거의 확정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에도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그때까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일단 올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모멘텀이 있는 거. 그럼 반도체도 사실은 4분기부터 괜찮고 뭐 2, 3년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목표가는 한 22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로 봐서는 그 정도 가는 게 정상이죠. 왜? 30% 개선이니까요. 업사이드로 30%. 자, 그런데 제가 보면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과거의 흐름대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백투노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단기로 투자하실지 길게 투자하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가가 훼손할 만한 사유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로 보는 투자 방향을 좀 설정해 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 셀트리온이나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겠죠.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